눈은 옆으로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보라가 시야를 가려 도로의 다리조차 거의 보이지 않았다. 와이퍼는 어른과의 싸움에서 져가고 있었다. 이 추위는 살을 애는 듯한 차가움이었다.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생각했다. 정말로 그 아이들이 거기에 있다면 시간이 없다.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전화가 왔다. 익명의 신고였다. 강원도 산골짜기의 한 시장 뒤편 쓰레기통 근처에 박스에 담긴 2마리의 강아지가 있다고 했다. 울고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믿기 힘들었다. 이런 눈보라 속에 누가 그런 짓을 할까? 하지만 나는 달려갔다. 가장 믿기 힘든 전화일수록 실제로 중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길가에 차를 세웠을 때 헤드라이트가 눈에 소용돌이를 갈랐다. 처음에는 쓰레기통이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 눈에 반쯤 파묻힌 형체. 젖어서 구겨진 상자였다. 아래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질 것 같았다. 나는 트럭에서 뛰어내려 문을 세게 닫고 달려갔다. 상자에 도착해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진돗개 강아지. 태어난 지 8주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 아이는 떨고 있었다. 너무 심하게 떨어서 쓰러질 것 같았다. 등에는 눈이 쌓이고 수염에는 얼음이 달라붙어 있었다. 그럼에도 서 있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젖은 상자에 기대어 자매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매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작은 몸으로 떨리는 다리로 바람으로부터 자매를 지키고 있었다. 그의 눈이 내 눈과 마주친 순간 마치 작은 강아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수호자 같았다. 나는 서둘러 무릎을 꿇고 말했다. 괜찮아, 친구야. 내가 왔어. 이제 안전해. 그는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겁내지도 않았다.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내가 살며시 손을 뻗어 2마리를 양팔로 안아들어 그의 작은 가슴의 따스함과 자매의 얼어붙은 털을 느낄 때까지. 그 순간 그는 마침내 힘을 빼었다. 다리가 무너지고 머리가 내 어깨에 떨어졌다. 하지만 자매는 겨우 움직였다. 코를 그의 목에 바싹 대었다. 그때 나는 정신을 잃을 뻔했다. 얼어붙은 골목 한가운데서 눈보라 속에서 겨우 살아있는 2마리의 강아지가 서로를 부여잡고 있었다. 마치 그것밖에 모르는 것처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다. 이것은 특별한 무언가다. 이것은 가족이다. 나는 코트로 2마리를 감싸고 트럭으로 뛰어돌아갔다. 담요도 핫팩도 없었다. 내 체온과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걸고 히터를 최대로 켜고 조수석에서 2마리를 꼭 안았다. 한 손으로 2마리를 감싸며 소리내어 기도했다. 조금만 더 힘내, 작은 남자아이. 내 마음속으로 이미 민호라고 이름 지은 그는 의식이 희미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자매에게 기대어 그녀가 전부인 것처럼 자매의 호흡은 얕고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귀와 발을 문질러 혈류를 되돌리려 했다. 함께 있어줘. 나는 속삭였다. 곧 도착할 거야. 약속해. 가는 길에 수정에게 전화했다. 몇 달 전 라이더의 사고로 도움을 준 수의사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급했다. 바로 데려와. 준비해둘게. 20분도 채 걸리지 않아 병원에 도착했다. 나는 2마리를 유리처럼 조심스럽게 안고 진료실로 뛰어들어갔다. 수정은 한눈에 보고 소리쳤다. 따뜻한 수건 전부 준비해. 잡담할 시간은 없었다. 민호는 말하려고 하면 작게 필사적으로 울었다. 부탁이니 말하지 말라는 듯이. 그래서 말하지 않았다. 2마리를 같은 테이블에 나란히 놓고 플리스 다미로 감쌌다. 맥박이 약해. 수정이 말했다. 자매의 발에 손가락을 대며. 그녀가 더 차갑네. 그가 지켰으니까. 나는 중얼거렸다. 수정은 나를 잠시 보더니 다시 강아지들에게로 돌아갔다. 그가 그녀를 살렸군요. 몇 시간 동안 작업했다. 따뜻하게 하고 점적하고 상태를 지켜봤다. 민호가 먼저 반응했다. 눈을 뜨고 작은 귀가 살짝 움직였다. 주사기로 조금만 물을 마셨지만 자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세라, 내가 그렇게 이름 지었다. 자연스럽게 그 이름이 떠올랐다. 세라는 느렸다. 하지만 움직일 때마다 민호의 옆에 기대었고 그도 또한 그녀에게 다가갔다. 여전히 여기 있다는 듯이. 그날 밤 나는 돌아가지 않았다. 수정이 진료대 옆에 간이 침대를 마련해 주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켜봤다. 2마리의 작은 호흡 하나하나가 기적처럼 느껴졌다. 새벽 3시쯤 세라가 2눈을 떴다. 민호는 이미 깨어 있었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2마리가 동시에 꼬리를 흔들었다. 아주 조금이지만 동시에. 나는 속삭였다. 너희들은 특별해.
어떤 시련을 견뎌냈든 그들은 함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며칠 동안 병원은 그들의 세상이 되었다. 내 세상도 마찬가지였다. 집에 돌아가지 않고 진료대 옆에서 자고 자판기에 그래놀라 바를 먹었다. 수정은 하루에 2번 내 상태를 확인하러 왔지만 3일째에는 포기했다. 돌아가지 않을 거죠?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이 나를 보내주지 않아. 그러니 나도 떠나지 않을 거야. 민호가 처음으로 스스로 일어섰다. 여전히 약간 떨고 있었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2걸음 나아갈 때마다 반드시 뒤돌아 세라를 확인했다. 매번 세라가 그를 따라하려고 발을 움직이며 코를 바닥에 대고 걸을 때면 그는 곁에 있었다. 결코 떠나지 않고 숨 한 번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았다. 세라는 추위로 몸이 약해졌지만 넘어질 때마다 민호가 목을 기대고 귀를 핥아주며 그녀가 잠들 때까지 곁에 있었다. 그들의 유대는 단순한 가까움이 아니었다. 신성한 것이었다. 수정도 알아차렸다. 연결된 쌍을 여러 번 봤어요. 어느 아침 커피를 마시며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먹고 코를 갖춘 담요 아래에 파묻고 잠을 자요. 한 마리를 안으면 다른 한 마리가 울어요. 공포가 아니라 헌신이죠. 그런 유대를 본 적이 없어요. 5일째 되는 날 재활을 시작했다. 부드러운 마사지, 복도에서의 짧은 산책, 세라는 망설였고 세상의 불안을 느꼈다. 하지만 민호는 두려움을 몰랐다. 그의 모든 발걸음이 그녀를 위한 것이었다. 가끔 세라가 모퉁이에서 멈춰서서 냄새를 맡거나 균형을 잃으면 그는 기다렸다. 재촉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저 기다렸다. 그 조용한 순간 나는 석준, 1년 전에 죽은 내 친덕께 이후로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보았다. 가볍게 말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다. 진짜 벌거벗은 추위 속에서 곁에 있어 네가 쓰러지면 나도 함께하겠다는 사랑. 나는 그들을 구하러 왔어야 했다.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이 나를 구해주고 있다고 느꼈다. 7일째 되는 날 나는 그들을 집으로 데려왔다. 일시적인 보호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휴식과 회복을 위한 따뜻한 장소라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도 그랬을 것이다.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민호는 마치 수백 번이나 와 본 것처럼 당당하게 걷기 시작했다. 세라는 그의 바로 뒤에서 코를 벌렁거리며 새로운 냄새를 탐색했다. 그들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탐험했다. 집은 작은 몸에게는 너무 컸지만 그들의 유대에는 딱 맞았다. 방 구석에는 석준의 오래된 침대가 있었다. 1년 동안 비어 있었다. 치울 마음이 들지 않았다. 이제 민호가 그곳에 웅크리고 마치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잠드는 것을 보니 왜 치우지 못했는지 알 것 같았다. 세라도 곁에 기어들어가 민호의 턱 아래에 머리를 밀어넣고 2마리는 동시에 숨을 내쉬었다. 마치 마침내 자신의 자리에 도착한 것처럼. 그날 밤 나는 바닥에 앉아 그들이 잠드는 것을 지켜봤다. 장작이 타닥거리는 소리, 창문에 눈이 부딪히는 소리, 오랜만에 처음으로 집이 채워져 있다고 느꼈다. 나는 속삭였다. 여기가 너희 집이야. 영원히 너희가 원하는 한. 다음 날 아침 밖은 눈으로 덮여 있었다. 도로는 폐쇄되고 마을의 전선은 쓰러져 있었다. 하지만 집 안은 따뜻했다. 작은 꼬리가 흔들리고 매끄러운 발이 바닥을 미끄러졌다. 민호는 소파 밑에서 테니스공을 발견하고 보물을 찾은 것처럼 자랑스럽게 물고 걸었다. 세라는 평소처럼 뒤를 따라가며 눈은 빛나고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들은 빠르게 성장했다. 세라는 체중이 늘고 눈이 다시 반짝이기 시작했다. 걷는 것뿐만 아니라 귀를 팔랑거리며 달리기 시작했다. 민호는 항상 그녀를 지켜보았고 때로는 그녀에게 리드를 양보하고 계단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살짝 진로를 막았다. 그들은 항상 팀이었다. 누군가 입양 가능한지 물을 때마다 말문이 막혔다. 목이 막히고 가슴이 조여왔다. 나는 단지 그들을 구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나를 구해주었다. 그리고 이제 절대로 손을 놓을 수 없었다. 한 달 후 부엌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호는 러그 위에 누워있고 세라는 그의 옆에 웅크리고 있었다. 햇빛 속에서 2마리는 하나의 심장의 2절반처럼 잠들어 있었다. 커피를 손에 들고 나는 압도되었다. 수년간 느끼지 못했던 것. 평화다. 석준이 죽고 나서는 그런 감정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 마리의 개로 충분하다.
한 번의 마음의 상처, 한 번의 이별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민호와 세라는 내가 닫아둔 문을 꼬리를 흔들며 크게 열고 돌진해왔다. 그들은 나에게 다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어느 날 수정이 점심을 들고 찾아왔다. 건강해 보이네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두 마리에게 인사했다. 강해졌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행복해 보여요. 나는 말했다. 그들은 내 전부야. 그녀는 올려다봤다. 그들로 뭔가 더 해보는 건 어때요? 테라피 활동이라든가. 나는 놀랐다. 병원이나 보호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들은 그런 기질이 있어요. 특히 함께 있을 때 그들은 서로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온함을 줘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그 주 후반, 친구의 커뮤니티 센터에 그들을 데려갔다. 그녀는 트라우마나 상실,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을 위한 그룹을 매주 개최하고 있었다. 오래 머물 생각은 없었다. 그저 인사하고 돌아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민호와 세라가 방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10명의 아이들, 조용하고 경계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빛났다. 민호는 그룹에서 가장 멀리 앉아있던 소년에게 똑바로 걸어가 옆에 앉아 내가 널 보고 있어라는 듯이 살짝 기대었다. 세라도 따라와서 그날 한 번도 웃지 않았던 소녀의 옆에 웅크리고 그녀의 무릎에 턱을 올렸다. 마치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침묵이 깨졌다. 아이들은 말하기 시작하고 웃고 서로 만졌다. 민호와 세라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숨을 쉬며 자리를 지켰다. 나중에 상담사가 나를 붙잡았다. 다시 와주실 수 있나요? 그녀가 말했다. 몇 주 동안 말을 하지 않던 아이들이 오늘 웃었어요. 나는 내 강아지들, 내 가족을 내려다보았다. 평소처럼 서로에게 기대어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평온하고 흔들리지 않고 안전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것이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다. 단지 안전해지고 말할 수 있게 되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이 혈연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랑이야말로 가족이라는 것을. 몇 주가 지나고 눈이 녹았다. 봄이 겨울이 앗아간 모든 것에 대한 부드러운 사과처럼 스며들었다. 민호와 세라는 더 이상 그 상자에서 건져 올린 떨리는 강아지가 아니었다. 이제 그들은 강하고 건강하며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서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었다. 살아남지 못했을 것들을 살아남은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이해. 우리의 삶에는 리듬이 생겼다. 아침은 공원에서, 오후는 센터에서, 저녁은 거실 러그에서 함께 웅크리기. 그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었다. 목적이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미소 지었다. 낯선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물었고 아이들은 그들을 하트독이라고 불렀다. 어떤 여성이 가게 밖에서 우리를 멈추고 말했다. 이 아이들은 내 오빠를 생각나게 해요. 그도 이렇게 나를 지켜주었죠. 그녀는 몸을 숙여 세라의 머리에 키스했다. 너희들은 세상에 사랑을 가르치고 있어. 어느 날 밤, 벽난로 옆에서 그들이 잠드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빛이 그들의 털 위에서 춤추며 작은 금빛으로 따뜻했다. 그 폭풍 후 밤을 떠올렸다. 상자, 얼음, 침묵. 나는 속삭였다. 너희들은 서로를 위해 기꺼이 죽으려 했어.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녹이고 있어.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민호의 꼬리가 단 한 번 쿵 하고 내렸다. 그래, 기억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주말 센터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다. 패밀리데이, 가족의 개념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그것을 다시 느끼는 날이었다. 단 몇 시간이라도. 민호와 세라는 명예 손님이었다. 작은 스카프를 두르고 수십 명의 아이들이 안아주고 울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이야기하는 동안 인내심 있게 앉아 있었다. 그들은 겁내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모든 아이를 위한 신성한 공간을 지켰다. 행사가 끝날 무렵 민호와 세라가 가족이란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라고 쓰인 현수막 아래에 나란히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세상은 그들을 얼려버리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그들 자신이 따뜻함이 되었다. 어느 황혼, 지붕 너머로 해가 지고 하늘이 부드러운 호박색으로 물들었다. 나는 민호와 세라를 동네에서 조용한 산책에 데려갔다. 그들은 평소처럼 나란히 리듬감 있게 걸었다. 몸은 커졌지만 두 마리의 유대는 변함없이 만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그 폭풍에서 그들을 살게 한 보이지 않는 실은 여전히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현관에 혼자 앉아있는 작은 소녀를 지나쳤다. 무릎에는 붕대, 눈에는 그녀의 나이에 비해 너무 무거운 슬픔이 있었다. 민호가 먼저 속도를 늦추고 그녀를 보았다. 기다렸다. 세라도 조용히 확실하게 따랐다. 나는 인도에 서서 지켜보았다. 소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민호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고 세라가 바로 뒤에서 꼬리를 흔들지 않고 짖지 않고 그저 거기 있었다. 그 평온하고 흔들리지 않는 고동을 어느 방에나 들고 다니는 존재. 민호가 먼저 그녀에게 다가가 앉아서 고개를 기울였다. 괜찮아? 라고 묻는 것처럼 소녀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가 말했다. 돌아왔구나.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보았다. 그녀의 손에 든 크레용 그림. 2마리의 개,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상자, 눈, 하늘. 그녀는 그들의 사진을 봤을지도 모른다. 온라인이나 센터에서. 그녀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민호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내 가슴이 조여올 만큼 부드럽게. 세라도 다가가 소녀의 무릎에 턱을 올렸다. 소녀는 울기 시작했다. 크게 아니라 눈물이 그저 떨어졌다. 며칠 동안 참아온 것처럼.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잠시 함께 있어 볼까?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나도 앉았다. 해가 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밤이 조용한 기도처럼 우리를 감쌀 때까지 그곳에 있었다. 때로는 세상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날 밤 한때 버려졌던 2마리의 강아지가 말 한마디 없이 아이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을 보면서 더 강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때로는 세상에 그들 같은 마음이 더 필요할 뿐이다. 부드럽고 흔들리지 않으며 깨지지 않는 마음. 내가 그들을 발견한 밤으로부터 1주년이 되는 날, 나는 그 골목으로 돌아갔다. 이제는 따뜻하고 눈은 사라지고 부드러운 바람과 흩어진 꽃잎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했다. 쓰레기통의 기울기, 구석에 고이있는 녹음물, 상자를 열었을 때의 내 심장 소리. 민호와 세라도 함께였다. 크고 빛나며 여전히 떨어질 수 없는. 나는 트럭을 세우고 조용히 그들을 내렸다. 그들은 공기를 맡았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거기에 묻혀 있는 것처럼. 민호는 그 장소로 곧장 걸어가 앉았다. 귀를 높이 세우고 눈은 평온했다. 세라도 따라와 그의 옆에 기대었다. 그날 밤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물론이다. 나는 먼 돌에 앉아 팔꿈치를 무릎에 얹고 침묵의 몸을 맡겼다. 여기서 너희를 잃을 뻔했어. 내가 속삭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어.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그저 그 현명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너희를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너희가 나를 구해준 거야. 주머니에서 작은 태그를 꺼냈다. 석준의 오래된 명찰의 복제품. 오랫동안 서랍에 넣어두었다. 하지만 오늘 나는 그것을 손바닥에 들고 있었다. 그에게 원했던 대로 작별 인사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너희가 다른 형태로 그를 돌려준 것 같아. 나는 태그를 벽 옆에 땅에 살짝 묻고 손가락으로 눌렀다. 고마워. 내가 속삭였다. 민호는 다가와 턱을 내 무릎에 얹었다. 세라는 내 옆에 웅크렸다. 가로등이 머리 위에서 윙윙거릴 때까지 그렇게 있었다. 그런 다음 일어나 트럭으로 돌아가 집으로 갔다. 우연히 만난 새 영혼으로서가 아니라 가족으로서, 혈연이나 계획으로 만들어진 가족이 아니라 더 강한 것, 포기하지 않는 사랑, 추위를 견디는 충성심. 한때 얼어붙은 하늘 아래에서 고동치다가 이제는 세상을 따뜻하게 할 만큼 강해진 2개의 작은 심장으로 형성된 가족. 민호와 세라는 단지 구조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구원자가 되었다. 망토나 명령, 증명서가 아니라 조용한 용기로, 나는 너를 본다는 소망으로, 내 부서진 조각들 옆에 있어 다시 완전함을 떠올리게 하는 방식으로. 그들은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사랑은 화려하지 않다. 인내심 있고 일관되다. 폭풍을 견뎌낸 2마리의 강아지가 서로를 붙잡고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한때 차가웠던 세상에 따뜻함을 돌려주기로 계속해서 선택하는 모습이다. 그들은 나에게 보여주었다. 가족은 항상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상자 안에서 떨고 있는 몸이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살며시 무릎에 놓이는 발에서 발견된다.
만약 그들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공유해주세요. 아직도 저기 민호와 세라 같은 아이들이 추위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제때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그 누군가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용감한 발자국 가족에 동참해주세요. 좋아요, 댓글, 공유, 함께한 걸음씩 세상을 바꿔나갑시다.